김현식의 출발 새 아침.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3월의 끝입니다. 제 집 마당에 목련이 한창입니다. 여의도에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화창한 봄에 서러운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전은책 변호사입니다. 정말 봄을 실감합니다. 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찍는다고 하루 종일 시민들의 교통을 통제한 마포대교 아래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뉴스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절망하는 이들을 주저는 일이 아닐까요? 다리 위에서는 상업 오락영화를 찍는다고 교통을 통제하는데 그 아래엔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선택을 한 시신이 떠오른 어제의 풍경.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3월의 끝인 3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된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굵직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한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공갈을 하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을 한 지 이틀 만입니다. 2부에서 고려대 유호일 교수 연결해서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여성 토론회가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3부에서 위안부 피해자이신 기run옥 할머니 그리고 이번 회담을 주도한 윤미향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연결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 풋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은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 새 형태 핵실험 상상 못할 조치 준비 이런 것도 있고요. 안철수 박 대통령 무공천 약속 준수 전면 공세. 조금 전에 이 헤드라인 관련해 갖고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하셨네요. 예. 연봉 4,800만 원 시의원 2년간 만든 조례 부끄럽게도 한 건뿐. 또 하루 한두 시간씩 초단기 근로제 검토 이런 내용 등입니다. 예, 오늘 신문은 헤드라인이 제깍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큰 뉴스는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언급하고 나선 게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어제 외무성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그걸 발표한 것을 이제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과연 뭐냐? 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 최초 2006년 핵실험 때부터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다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그리고 핵실험 공갈을 치고 그리고 나서 핵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정폭 핵분열 일 것이란 그런 분석이 있죠. 예, 지난 그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이게 정폭 핵분열 탄이냐 아니냐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예, 그랬죠. 예, 그랬었는데 2006년하고 2009년 1, 2차 핵실험 때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플루토늄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플루토늄이 재고가 좀 한정이 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지금 3차 핵실험에서 어떤 방식의 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기존의 플루토늄을 활용한 핵실험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증액
핵융합 방식의 이 증폭 핵분열탄 그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게 수소폭탄의 전 단계라 그러죠. 예. 이걸 이제 HU탄 또 그렇지만 이 플루토늄탄도 원래 하게 되면 또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어서 수소폭탄으로 나갈 수가 있죠. 네. 어느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예. 어떻든 이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직접적 반응은 없고, 네. 실명 비난은 했죠. 그렇습니다. 이 추가 핵실험 위협과 동시에 지금 그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 그 어선 납포했다. 이러면서 지금 거칠게 지금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일. 아울러서 이 대북전단 그것을 이유로 그 게시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실명을 거론한 비난. 이것도 지금 여전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속한 막말, 비방,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중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대북 3대 제안, 구체적인 실행 방안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으로 봐서 당분간은 조금 그 냉각 기류가 계속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원인을 또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오늘 2부에서 고려대 유호일 교수와 함께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공식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 그 대책을 하면서 이 일본하고는 요새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간 공식 협상이 1년 4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된 거죠. 예. 어제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주로 의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이 합의 도출에는 좀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협상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아마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일본은 자국민 그 납북자 송환, 납치 문제 재조사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은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그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같은 대북 제재 조치를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것 이걸 좀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고요. 오늘은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일본이 참 재밌어요. 이 우리와 중국과의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마당에 또 이 외교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북한과 접근을 하는데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매출이 국민 총생산의 20%를 넘어섰다. 이건 뭐 작년에도 이미 나온 뉴스인데 네. 우리 경제가 이 두 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이 228조 6천여 원. 그래서 이 전체 GDP의 16% 정도 됐고요.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87조 3,080억 원. 그래서 6.1%. 다 합쳐서 이 두 기업이 22.1%를 이제 차지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건 조금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요. 2010년에는 17.5%였는데 해마다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좀 특정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지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다른 회사들이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뭐 이 두 회사가 크는 것을 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현금 자산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사 현금, 단기금융 상품 예치금 같은 이런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57조 7천억 원. 그래서 2012년 133조 3,600억 원보다 18.3%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기업은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이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60조 원. 이게 2012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40% 증가한 거라고 하네요. 예, 이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사정이 궁금하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상당 효과로 지지율을 오리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몇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27일 언론에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성향분류라는 문건은 그 작성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주류 친노계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하락하고 있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신당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논의하자며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한 최고위원 통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계한입니다. 예, 이 창당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을 돕는 분들이 그런데 많이 떠나갔네요. 무엇보다도 윤여준 의장이 떠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성공적인 창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당 과정에 있고요. 예.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새정치를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당에 합류하지 않고 밖에서 비판적 지지를 하시겠다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계한 의원님, 그 서울시장이 오랜 꿈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원순 단일 후보로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그 맡는 순간에 저는 후보가 된 거가 멀어진 거지요. 제가 선거가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이번 선거에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기를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7일 조선일보가 민주당 의원 126명의 계파와 성향을 분석한 이 새정치민주연합 성향분류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친노계를 중심으로 이 사상 금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문건을 신문에 보도된 거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들었고요. 또 두 분이 다 부인을 하셔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좀 제 생각입니다만서도 이 지도부를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거대한 음모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달을 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문건을 보면 친노와 비노 그룹으로 나눈 데다가 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4번 정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 외부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작성 주체로 신당 주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상의 저는 정보도 없고 또 저희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여진이 아직도 잘 듣고 있지 않아서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창당 과정에서 친노계가 배제됐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실제 현 지도부의 친노계가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치는 않지만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당 과정에 있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소위 말해서 화이부동이라는 어떤 군자의 도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예.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어떻든 민주당과 이 새정치연합 이 양당 통합의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전으로 지금 공천 폐지 재검토하자 이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재검토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지만은 당내 다수의 요구를 끝내 무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요구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분들한테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 특히 이제 저도 지역을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정당을 만드는 기초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정치로서 또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이 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안 대표가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또 대통령께 면담도 요청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좀 거기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무공천을 고수한다면 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
의회 지역에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배했을 때는 책임론이 나올 건데요. 예, 그 책임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전쟁으로 치면 참 큰 전쟁이고 예. 전쟁에서 패하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뭐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당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초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제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들으신 거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몫을 나누면 물론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예, 막상 그런데 나눠준 홍보물에는 이 정당 공천 찬성 의견이 46.5%, 무공천 찬성이 35.4%였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바로 네. MBC 여론조사인데요. 네.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서 예, 그렇다면 이 무공천보다는 공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정말 그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바뀌시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치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헤비고 있는 앞을 개척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가장 부족한 건 저는 신뢰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신뢰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얘기 저녁에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민주화 무슨 뭐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안 지키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멍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저희들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도 저희들이 많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돌아갈 것이고 또 이번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을 규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골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무공천 공약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당 대표도 아닌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한 건 좀 보여주기식 정치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예. 지금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셨던 얘기는 박 대통령이 2012년 11월 6일 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정의 책임자가 이고 지금 여당이 1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여당 대표한테 왜 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이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따지겠다는 건데. 네. 예, 문제는 민주당 안에도 의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 민주당 그 속사정을 저보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예.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있던 얘기와 다시 일단 결정이 되면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지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당내가 통일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새누리당이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예. 건전한 당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화이부동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 전당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17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국회의원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 점에 관해서 비판한다는 거는 지나친 것이고 또 새누리당 스스로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죠. 대통령이 안 하면 대통령한테 야당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여당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대통령 지침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니 대통령이 말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난 28일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놓고 우리 이계한 위원님과 신경민 최고위원 간이 또 정면 대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도부 내부의 의견은 그러면 통일된 겁니까?
저희들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회의에서 그 3월 2일자, 3월 7일자 두 정치도자의 결단을 담은 문서에 기초선거에 대한 무공천이라는 것이 그 연결고리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것이고, 예. 신경민 그 최고위원은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됐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뭐 대립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 원칙론적인 건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답을 이분법적으로 네요 아니요 하는 수 있는 것처럼 질문하지만 그 정도 차이에는 수도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로 이야기하면 답을 디테일로 요구하는데 질문은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그거 전부 다 뭐 분열이 돼 있다든지 통일이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군사 독재를 할 시절에 일사불란하게 하던 어떤 그런 명령 체계만을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저희 당은 이번 당원에서도 구성원의 다양성과 민주성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했고 그런 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당과 관련해서 나온 문건이 발기 취지문 정강정책 당원 당규 등인데요. 예, 과거 민주당에 비해서 우클릭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새누리당과 스펙트럼도 많이 겹쳤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우클릭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스펙트럼의 우클릭이다 좌클릭이다 하는 것보다 이번 당원에는 예. 민생, 다시 말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각오만을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겹치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겹칠 때 그러면 두 당이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두 당의 진정성과 능력을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그런데 신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 서너 군데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심지어 28%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저희 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예. 빠져나간 것이 무당포로 좀 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대해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새정치연합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저들은 절벽에 서 있다. 백덕간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속도로 창당 과정도 잘 완성하고 또 선거도 잘 치러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저희들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당 이름 놓고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라는 약칭 명칭은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정당은 전부 다 헌정치 아니냐? 그러면서 세민연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를 구별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당원에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약칭 새정치연합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면 적어도 그래서 당명을 정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불러주면 되죠. 그게 여당으로서의 도장이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말끝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여당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기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6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동서를 오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롯해서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에도 정체가 상당한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 지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 사이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원릉교부터 성동교 지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시작됐고 동작대로도 사당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정체가 되는데 반대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사당역부터 남태령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산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웩스. 슈웩스.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독일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역사 진정에 뛰어들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30여만 명의 중국 군민을 도살하는 전대미문의 참상을 저질렀다, 이렇게 강조했죠? 예, 독일에서 열린 한 공개 강연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중국 군인과 민간인 3,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다. 이런 역사는 중국 인민에게 뼈에 새길 정도의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남긴 말이죠.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영혼의 병이 든다는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폴란드의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의 죄에 대해 사과했던 인물인데요. 그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3국에서 일본의 침략사를 거론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당연히 일본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주일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고요.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숫자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추계가 다른데 제3국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양국의 관계에 비생산적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으로 야스쿠니 참배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그 가족들이 자산을 압수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 액수가 그런데 무려 900억 최소 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 5천억이나 된다면서요. 네,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검찰과 당 기율 검사위는 지난 넉 달간 저우융캉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가택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70억 위안, 6조가 넘는 돈이 예금된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요. 5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 상당의 국내외 채권도 압류했습니다. 이외에도 아파트와 빌라 300채, 골동품과 현대회화 작품, 그리고 60대 이상의 자동차와 고가의 술도 몰수했습니다. 이렇게 압수된 자산이 이제 15조 원이 넘는 건데요. 대부분은 저우융캉의 명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은 일가족이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 중앙TV 기자 출신인 아내와 저우융캉의 형제 등 10명이 구금됐습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12월 기율리로부터 쌍규 처분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쌍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원을 구금해서 조사하는 처분입니다. 이후에 모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저항이 완강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신중국 역사상 가장 거물인 권력자의 사법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부패를 해도 15조. 예, 정말 거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드레스덴 연설에서 대북 3대 제안을 했죠. 그런데 예상대로 북한은 거부 반응입니다. 오히려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내세운 통일과 공동 번영은 수작이다 이렇게 표만을 하는 등 실명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일본은 어제 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유호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 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제안, 이 남북 협력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두자는 제안이 핵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이제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들, 또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손쉬운 부분부터 좀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또 뭐 핵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제안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어제 외무성 성명으로 미국의 핵 전쟁 연습에 대항한 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제 3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또 그 전후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의 그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플루토늄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라늄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량화, 소량화 이렇게 이제 다품종 그다음에 경량화, 소량화하는 것이 자기들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일정한 정도 핵실험이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 4차 핵실험을 전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이제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도 여러 종류를 선보일 것뿐만 아니라 이 핵폭탄도 단순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이런 원자 폭탄 수준만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그 폭발력을 강화시킨 수소 폭탄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 또는 뭐 자기들이 능력이 더 개발돼서 이제 핵융합 뭐 이런 그 새로운 형태 수소 폭탄까지도 지금 상정한 여러 종류의 핵 무기를 뭐 실현했다 또는 그것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이 북한이 그동안 그 한글 보면요, 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리 제재가 있은 다음에 핵 실험을 예고를 하고 핵 실험을 강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환기를 시키자면 2006년 10월 9일 1차 핵 실험 또 7일 5일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핵실험은 4월 14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작년 2월 10일 날 핵실험은 2012년 12월 12일의 미사일 발사 그 뒤에 유엔 제재가 나오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3월 26일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틀 전에 유엔의 규탄 성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핵실험 이 경고를 이번에 북한이 하고 한 일주일 뒤에 핵실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또 이번에 그 북한이 새로운 형태 핵실험하겠다고 하는 이 발표 주체가 외무성 발표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이 모두 다 외무성에서 이런 것을 예고한 후에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이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목표대로 단행을 해왔기 때문에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미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뭐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정치적 결단을 언제 할 것이냐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이미 이제 외무성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상당히 그럴 도발을 단행할 그런 시기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그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북한이 이번에 이제 할 핵실험이라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정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또 한편 그 고농축 우라늄탄, 그는 HEU탄의 그 소형화의 수준을 좀 높인 이 소형화 기술이 좀 더 많이 된 이 전술핵 전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북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험 대상에 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또 자기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거나 할 경우에는 상상 못할 방식으로 또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폭탄의 어떤 그 종류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북한은 그런 핵폭탄을 제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을 이미 그 밝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한 진척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폭 핵분열탄에다가 우라늄 농축 이것을 또 진화된 형태로 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들의 그 핵 억지력 또는 핵 능력을 최대한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수순에 지금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 북한이 핵실험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국방부 의견 믿어도 될까요? 그 뭐 우리 자체 판단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그 핵실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뭐 미국 쪽에서도 그런 그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풍계리 쪽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그 허를 찌르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들의 의사가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북한 외무성 성명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다양한 핵 억제력으로 각종 중장거리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다가 경량급 핵폭탄을 탑재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시키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 자기들이 기존에 풍계리처럼 지하 갱도에서 하던 훈련은 비교적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진짜 미사일에 탑재를 해가지고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바다 한가운데서 폭파시킨다면은 그것은 그 도발의 강도가 훨씬 더 증폭이 됐다 하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또 그 도발의 형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높은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거든요. 그러나 북한이 자기네들이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북한의 외부로부터의 어떤 조절을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육자회담, 이것도 어려워질 것은 물론 앞으로 중국이 북한 편에 서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이제 규탄하는데 중국이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또 시진핑 주석도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나름으로 이제 설득을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북한 핵을 불용한다는 입장 아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그러한 경고와 우려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안하면서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이제 상당한 또 기간 동안에 북한의 대외 환경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육자회담에 대해서 분위기가 성숙되어 간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북한도 육자회담에 사실상 목을 메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러한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압박, 특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정책,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극렬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측면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육자회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이 협상을 벌인다면 그 협상 능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종의 협상용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니면 그것을 아예 벗어나서 자기네들 자체 힘으로 자기들 독자 동선을 걷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상정해 놓고 지금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로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도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긴 하지만은 외교부에서 대응 발표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이 핵 위협을 미국을 상대로 또는 임박한 어떤 유엔 안보리 이런 추가 제재에 대한 어떤 대응 수단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어떤 위기 강도, 특히 지금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4월 18일까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북한이 압력을 다소 이제 누그러뜨리면 그 순간에 이제 드레스덴의 제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 또 그것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전에 북한이 이 도발을 그야말로 극대화해서 나타난다면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협력 분위기, 이것은 상당 기간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당장 4월 9일 최고인민회 개최, 그다음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그리고 이제 지금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자기네들 마지막 수순,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이런 긴장 기간이 유지될 것이고, 이 기간 내에 어떤 극단적인 어떤 위기 상황, 도발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대화 무드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유호일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선생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운항.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킴벌리. 예, 출발사진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